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수환입니다. 주민생활실 소관 2015년도 추경 1회 1번 회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으로서는 당초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 예산 절감에 따른 일반 수용비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 예산은 기정액 341억 95만 3천원에서 6억 5,921만 4천원이 진행된 347억 6,0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원보조 사업으로 집수리 현물급여 사업으로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앞에 주거급여에서 별도로 분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음향장비 교체로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복지센터에 세미나실 음향장비 교체 1,700만 원, 그 다음 제1, 2강실 음향장비 설치 35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복지센터 건립 이후 음향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최초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유교 참전용사 교통카드 제작부로 과목 경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참전용사 교통카드로 월 3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교통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반 보상금에서 405만 원이 과목 경정이 되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읍면순회 수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수리 서비스로 당초 예산 350만 원에서 114만 원이 증액된 4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부품비 200만 원, 차량 유리집이 150만 원에서 추가로 소용비로 1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로 당초 예산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적경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해서 당초 400만 원에서 225만 원이 된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225만 원 사업은 시각장애인 경로장치 행사가 8개 시군에 저희 군에서 개최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별도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그룹 홈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요보아동 그룹 홈 보호운영 지원사업으로 경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기 관내에 있는 천사의 지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입양 알선 비용으로서 복지부 허가 기관에 따른 2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쪽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 수당입니다. 1,220만 원에서 684만 원이 진행된 1,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에 대해서 명절 수당을 당초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교사 근무 환경비 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8,903만 2천 원에서 1,187만 원 증액된 1억 9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월 12만 원 수당에 17만 원으로 인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의 능력 및 지위 향상권입니다. 여성 한마음 축제 지원으로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서 여성 한마음 축제 지원 사업이 당초 예산 2,60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200만 원이 지원돼서 증액돼서 2,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정사업을 넘어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수행기간 전담 인력 지원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전담 인력은 주민생활실에 1명, 노인의 2명, 양급사무소 1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서 아름다운 동행과 사랑나는 복지회에 근무하는 노인 돌봄 종사자들에게서 월 10만 원의 처우 개선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의 사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1,560만 원에서 24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사무과장 1,200만 원에서 240만 원이 증액된 2,4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국장 월 급여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서무과장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경로당 폭염 대비 냉방비 사업비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89곳에 대해서 10만 원씩 반영이 됐습니다. 87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2,868만 9천 원으로서 편성됐는데 본 사업은 이대 추경의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이 되는 사업으로서 이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청춘그룹 매점 설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시설 보강 사업으로서 기존 예산에서 633만 6천 원이 과목 경쟁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 물품 구입부로 반영이 되었고 게임비 구입비는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 운영입니다. 민간 위탁금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와 군비를 해서 1,6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자원봉사센터비 운영비로서 1,4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시간의 수당과 정액급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어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 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 12억에서 이번에 3억을 추가해서 15억이 예산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방과 후 학교 등 19건에 대한 사업이 지지난달에 양궁 교육발전위원회와 양궁 군정조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기획을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당초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품만 지급하는 사항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읍면동 민간 보조 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1,950만 원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그 사업으로서 읍면당 1명씩 3개월의 인건비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 인력 인건비입니다. 하반기부터 복지직 공무원이 1명이 확충돼서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 지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9건에 대해서 709만 4천 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이나 특별하게 관련해서는 보고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임철호 의원입니다. 회기에 양국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가 이제 개정돼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 내용을 보면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확대가 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즉 말하면 복지 사각지대 지역,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아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니까 금년도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추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번 개정되면서 지원이 확대되는 예산이 얼마나 판단됩니까? 네, 임철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예산이 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저희 당초 예산에 1억 8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별도의 예산 발생이 없는 걸로 편성해서 추가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9,386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번 추경의 예산을 계상하지 네.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답변하시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4가지 궁금한 사항과 당부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은 중간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음향 장비를 교체하신다 그랬는데요. 요게 지금 이제 군에서 직원이 관리하시는 시설은 1층서부터 3층과 지하의 전시실 부분 요까지만 커버가 되는 것 같고 본 의원이 거기를 이제 활용을 해본 견지로 봤을 때 지금 문화체육관 쪽에 사물놀이 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동아리 이 색스폰이나 이 팀들이 이제 관리하는 그쪽은 동아리 팀에서 이제 시설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 프로그램 중에 가끔 지하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오디오가 거기는 없습니다. 아예 교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교체를 해주실 때 본 건물에서 우리가 또 교육도 활성화돼서 교육 과목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집기를 구입하실 때 얼마 안 되시니까 지하에도 해서 회원들이 집에 있는 오디오를 교대로 갖다 놓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해서 하나 더 구입하시는 거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최경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2,400만 원 사업비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세미나실과 1, 2 강의실의 음향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복지센터의 전반적인 음향 장비를 검토해 결과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 한 3억 5천회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추경에는 일부 부분만 필요한 것만 일단 시행을 하고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요되는 사항은 네, 검토해 주십시오. 네,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65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으로 690만 원 정도가 지금 신규 계상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어느 시설 원장님이 해당되시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본사업은 그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 7만 5천 원씩 지급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소규모 시설일 텐데 다 해당이 되지는 지금 전체적인 거의 다 수조 숫자는- 겸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대상은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부서로 해당이 그러게. 되고, 예. 근데 이거 큰 시설에서는 거의 겸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혹시 면 지역에 네. 아동들이 그 읍으로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 개발됐나 하고 여쭤본 건데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그럴 리는 네, 없고 본사업은 전반적으로 수당 쪽으로 국도비 지원 나가는 사업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하단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하신다 그랬는데요. 네. 요거는 냉방비지 냉방 기구를 구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본사업은 그 관내 경로당을 대상해서 해소당 10만 원씩 그 글쎄, 국도비 예. 지원 사업으로 예. 편성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냉방비 10만 원이라고 하면 에어컨 정도는 운영해야 선풍기를 운영해서는 이렇게 냉방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이게 관내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에어컨이 다 있지는 않은 거로 본연이 알고 있는데 요거 쓰든 안 쓰든 10만 원씩 지원을 네. 그죠. 실전기, 가절기에 실전기비로 그때 예. 지급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 주민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본의원이 그 강원도 교육감님이 양구군 교육청을 업무보고차 방문하셨을 때 그 학교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주민 여론이 있어서 본의원이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은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 추진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행정기관에서도 그 교육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 교육에 관련된 그런 그 주민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참고적으로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학교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올해 중3 학생이 그 밀레니엄 베비라 그래서 2000년도에 그 출생아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3인 학부모들이 그 얘기가 나올 때는 한 40여 명 증원이 됐다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73명 정도가 그 다른 해보다 많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중2나 중1은 현재 고1, 2, 3하고 거의 대등소이하게 인원이 그러니까 중3서부터 2000년도 이후에 계속 그 학생 수가 늘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2000년도만 밀레니엄 베비라 그래서 한 73명 정도가 그 전에보다 많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 수와 또 반을 하나 편성을 해야 되고 여고 남고로 비교해 봤을 때 남고가 거의 한 40여 명 되고 여고가 한 30몇 명 정도로 이제 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지금의 그 전년도의 수준 한 10여 명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대책이 있냐 지금 학부모들이 이제 고2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 일정 지금 현재 수준의 반뿐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부를 특별히 잘해서 강원외고를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 군 양구고등학교 양구여고에서 수영을 못 한다라고 하면 춘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입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대책을 세우시기 전에 지금 현재 어떤 마련이 내년도 교육과정이 아직 책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주민 홍보라도 좀 해달라고 본의원이 당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실장님께서도 요거를 좀 감안하셔서 요 내용을 교육청하고 긴밀히 파악을 하셔서 본의원이 그런 학부모한테 전달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교육청에서 양국고 여고에 그 증가된 학생 수만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정확한 정보를 뭐 반상회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해주셔서 그 학부모 지금 중3 고1 내년에 고1 입학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좀 안정적인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본 설명드리면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은 저희 시군이 타 시군에 과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업 추진하는 상이 이제 5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학교에서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에 대한 이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설명회 때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그 관심 좀 가져주시고 홍보를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4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추경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억 8,700만 원 추경에 반영한 게 맞습니까? 교육 환경비에서는 3억이 지금 순수한 교육 환경, 이태균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은 당초 예산 12억에서, 3억이 추가로,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2억에서 지금 15억 네. 4천만 원으로 이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저번에 참석을 했었는데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인가 거기 참석했었는데 거기서 본 그 의원이 거기 참석 대상으로 돼 있어서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거기 그때 말씀하실 때 주소 이전율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을 인센티브로 주고 차등 지원하고 또 주소 이전이 많이 된 그 학교는 좀 예산 지원해서 좀 증액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관내 학교의 선생님들이 전입률을 따져가지고서, 그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국은 교육경비 지원조례 작년 12월 이 교육경비 지원조례 보면 12월 15일 날 또 일부 개정된 조례안 최신 자료 봐도 그 주소 이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건 그냥 임의대로 그 회의할 때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 학교에 아시겠지만서도 저희 관내에 전인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사전 통보가 돼가지고 사전 통보된 상황이고 꼭 지금 이제 말씀하신 조례상이보다도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이 이제 예고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그런 내용을 반영했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서 주소 이전율이 80%가 넘는 학교인데 예산을 급식소 시설 환경 개선 이런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액되고 반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가 좀 있던데 그리고 여기 보면 또 4조 지원금의 신청 관련해서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이렇게 서류 제출하는 게 있는데 제출 받았나요? 교육경비 지원 그냥 구두로 예. 회의상으로 보면 회의 때 그냥 우리 무슨 악기 좀 구매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달라 해서 그냥 반영 막 시키는 것 같던데 이 문서가 제출되었나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와서 오고. 이제 검토가 돼서 들어오고 네. 고등학교는 바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검토가 돼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것도 제출했다고 회의석상에서 네. 그냥 구두로 이렇게 우리 음악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 얼마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냥 구두로 얘기하면 그냥 반영되고 그러는 거냐고요. 저희가 이제 먼저도 이제 회의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참석하셔가지고 말씀 나누시다가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위원회 참석한 위원님들이 공감을 가지시면 추가로 이제 반영하는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된 건 없죠? 고등학교. 기본 사항은 서면되어 있습니다. 예? 서면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항은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으셔가지고서 추가로 인정해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된 건 없고 당시에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구두로
요청해서 반영이 된 겁니까? 다 받았죠. 소면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럼 서면 요 회의 끝나자마자 서면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할 테니까 네, 확인해 네. 주시고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보면 제2조의 지원사업의 범위에 1번부터 6번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의 급식시설 지원사업, 두 번째 교육정보화사업,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인데 첫 번째가 급식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해안 같은 경우, 해안초등학교 같은 경우 동기에 너무 추워서 그 이중창 급식실에 그 설치 좀 해달라고 학교에서 그 한 6가지 지원 요청을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해서 여기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온 거 6가지 중에 이 한 가지만이라도 어떻게 좀 그 반영을 해달라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그냥 절반으로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 그 학기를 학기 예산 얼마 양고등학교에 이번에 반영됐죠? 양구부 밴드부인가 양구초등학교. 양구 고등학교 밴드부의 예산 이번에 악기 구매한다고 구두로 말씀하시는데 교장 선생님 그 예산 얼마 반영됐죠?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2,500만 원 지금 그렇습니다. 좀 그냥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전에 다 이런 여기 첫 번째 지원 사업의 첫 번째 학교 급식 시설 관련해서도 양구여중 작년에 보면 한 5천만 원인가 예산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다른 학교 말씀하신 거 해안초등학교 급식소도 이중장 설치가 먼저 말씀하신 대로 2,400만 원 이번에 이제 추경에 반영을 그 했습니다. 학교에서 4천만 원 요구했는데 네. 그 당시에 회의할 때 분명히 저한테 그 교장하고 협의가 됐고 학교에 협의가 돼서 2천만 원으로 하기로 2,400인가 그걸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임의대로 이런 것들이 좀 감액된 것 같고 여기 다른 학교도 보면 양구 여중도 5천만 원 그 시설 급식소에 그런 예산이 들어간 적도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도 5분기 급식학교 5분기 설치 3,600 급식기구 확충에도 1,300 여러 가지 학교 급식소에 관련한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지원 순위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 급식시설 사업에 첫 번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이중창을 절반만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싼 걸로 그냥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당시에도 이런 조례에 없는 것들이 그냥 임의대로 반영되고 또 서면으로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밴드부 악기 구매해야 되니까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2,500 막 반영되고 전년도부터 그런 것들 사업 좀 요청해 달라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한 6, 7가지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학교 또 마찬가지로 교사 주소 이전율도 80% 정도 넘어서 그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그런 주소 이전율도 높은 학교에 그런 예산 같은 거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그 동계에 워낙 추우니까 그 급식소 이중창 설치해 달라는데 악기가 중요한지 아니면 진입로에 어떤 조형물 만드는 거나 학교에 다른 학교들 그런 거 예산 지원하는 게 우선인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 혹시 실장이 그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던 걸 모르셨습니까? 네, 그 사업비 관계는 이제 저희가 일단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사업비 조정을 해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사업비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사들의 전인을 따져서 좀 일부 조정이 된 사업비지 그것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천만 원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2,300으로 줄인 상은 아니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네. 담당 계장은 이제 학교 교장이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다고 일단 저한테 답변을 줬고 두 번째는 제가 교육청 가서 이거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장이나 교무부장이나 어떤 책임 있는 분하고
이게 협의가 돼서 이 예산을 삭감한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예산이 이제 결론은 이제 여기 줄 수 있는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데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그 해안초등학교 급식소 이중창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되는 걸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된 데다가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담당하시는 업무를 처리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실무자선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그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 그런 건에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 먼저도 부탁드립니다.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지금 사업비가 그거가 좀 부족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에 지금 이제 당초 예산에서 일부가 있고 그좀 요번에도 예산에 좀 잔액이 좀 있는데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근 한 4년간 그 교육경비 지원한 거 보면 매년 그래도 그 교육기관을 위해서 양구군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이렇게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한 10억 원부터 해가지고 최대 한 18억까지 많이 지원을 해줘서 학교가 교육 여건이나 여러 가지 시설 환경 개선이 많이 돼서 양구군의 교육 뭐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이제 그 학교 급식실이랴 이런데 이제 아이들 따뜻하게 식사하는 공간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뭐 조형물 설치나 아니면 악기 사주거나 아니면 다른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직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기동처리반이 활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국민들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73쪽에 실장님 보게 되면 기동처리반 그 재료구입비가 또 250만 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근데 실적으로 2014년도에는 제가 당초 예산에 2,900만 원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다가 2015년도에는 또 400만 원 예산이 삭감돼서 2,500만 원. 또다시 추경에서 250만 원이 삭감되는데 기동처리반의 그 운영하는 기능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왜 자꾸 재료 구입이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 관계는 지금 이제 아까 당초에 설명드릴 때 일반 운영비든가 재료비든가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 예산에서 그 예산을 이제 10% 절감 사업으로 이제 추진해 가다 보니까 이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필요하면은 다시 예산기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항은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과는 저희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이제 감액시키는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밀접되어 있는 기동처리반 이 사업비를 재료 구입비를 여기서 10% 삭감한다. 저는 의아한 게 지금 저희들 그 지금 행사 비용 같은 경우는 어린이 그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지금 1,000만에다 1,200만 원이 또 20% 증액이 됐어요. 당초 예산에. 또 여기 보면 여성의 날 또 행사도 또 2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 행사 비용은 증액이 되면서 실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제 마음에 닿는 그런 그 기동처리반의 재료비를 이걸 자꾸 줄인다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줄여야 될 걸 줄여야지 행사비는 증액을 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되어 있는 이 기동처리반 재료비 구입을 줄이반 기동처리반 운영 자체가 지금 이게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동처리반의 재료 구입비는 줄여서는 안 돼요, 실장님. 행사 비용을 뭐 지금 뭐 여성 지금 보니까 또 200만 원 또 증액시켰어요. 당초 예산에 어린이날 페스티벌도 200만 원 증액을 시켰고 행사 비용은 행사 축소를 행사 경비를 축소를 해서 이 좀 운영을 좀 축소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와닿는 그러한 그 기동처리반 운영을 직접 해야지 행사는 자꾸 확대를 하고 주민들이 밀접하는 이 기동처리반 운영을 자꾸 축소한 이 지금 2,900만 원이었어요. 당초 2014년도에. 그런데 이게 벌써 700만 원 돈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기동처리반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좀 차량이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대한 어떤 그 지원도 새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기동처리반 분들 그 지금 그 우리 기동처리반들 그 저기 지게차인가 그거 크레인 가지고 올라가서 일하는 거 보십시오. 그 붕이 약해가지고 전봇대 올라가면 진짜 제가 봐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차단기가 지금 저기 작동이 안 돼가지고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가로등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불이 안 들어온 그러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재료비를 이걸 삭감한다는 거는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행사 비용을 좀 삭감을 하고 줄이고 저희들 지금 이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진짜 계속 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실장님 한번 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예.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이제 일률적인 사항이 됐는데 이건 예산부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서라도 사업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고 또 한번 말씀하신 차량 문제는 저희가 차량 내부 연수에 지나가지고 할 때 별도의 차량을 구입할 때는 네. 전체에도 권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우리 저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기동치료반 재료 구입비 250만 원 삭감 부분은 저기 개수조정 때 본 의원이 다시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동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여 의원입니다. 늘 주민생활지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위탁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나요? 우리 관내에도 위탁하는 어린이들이 있나요? 여기 위탁,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있어서 한번 여기도 양구에도 그 위탁 어린이가 얼마나 있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63쪽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관계를 말씀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 관내에 48명 있습니다. 48명에서 연 6만 5천 원씩 그 아이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들어서 장애나 입원 통원 치료 비용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사업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탁 어린이는 그러면 어떤 어린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하는 거나 아니면은 양구 군내 아이들인가요, 다? 그렇습니다. 가족 위탁이라 하면은 이제 조선부 가족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되겠습니다. 어느 시설의 위탁이 아니고 예. 그 잠깐 맡기는 거. 네. 부모는 있는데 네. 그냥 돌볼 수 없어서 맡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직계 부모가 안 계신 부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까지 포함돼서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방과후 돌봄 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대상자 학생들은 어느 수준 학생들을 돌봄으로 하고 계시는지. 방과후 돌봄이 대상자들은 일단은 이제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가정은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 저희가 사업 운영하는 계획에서 1순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차상위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하고 혹시 있습니다. 어려워서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을 돌봄이를 학원처럼 네. 해주시는 거죠.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 얼만큼 더 그게 확산이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상의 가정에 지금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제가 위원으로 보니까,
그 차상의 가정 선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점이 좀 비춰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새로 이제 그 차상의 가정이라든가 그 이제 어려운 가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적에 그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그 한 집은 이 집보다 더 어려운데도 대상이 안 되고 어떤 집은 이 집보다 나은데도 대상자가 돼서 또 이렇게 그 지급을 받는 데가 좀 덜어 이제 그런 걸 목격하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서로 이제 어렵지만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관심 있게 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좀 이렇게 조례가 아니고 그 관심 있게 선정을 하셔서 그 주민들로부터의 그 신뢰를 받도록 그런 게 좀 있으면 않나 싶습니다. 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들으면은 저 집은 나보다 좀 난데 이렇게 또 지원을 받고 저는 저 집보다 좀 어려운데도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좀 덜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감독하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끝나기 전에요. 제가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 군의 그 나름대로 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지금 어떤 그 정부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어떤 진보 정권 하에서 교육경비 조례가 자치단체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됐거든요. 그때는 그 교육시설이나 이런데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급식소 관련돼서는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서의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었었을 때예요. 그래서 급식시설이나 이런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 조례에도 그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의 어떤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여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적정한 거 아닌가를 좀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지방 학교의 어떤 교육 여건의 악화로 인한 교육 그 학력 향상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데 예산이 투여돼야지 언제까지 그 학교의 고유 업무인 그 공유재산 관리에 저희 군 예산을 그 쏟아부어야 되는지 저는 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저 실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금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예산 12월 가지고서 편성한 사건이 이제 41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학교 학력 향상으로 해서 있고 그다음에 여건 개선, 체육진흥, 시설 개선 크까지 4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은 이제 또 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해서 경유를 해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교육발전위원회에 이제 그 공론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말씀하신 상에서 어느 일정 부분만 해야 되지 않겠냐로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크게 한다 보면은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방과후 학교 운영이 2억 2천 큰 덩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학 고교 지원에 1억 8천 그다음에 방과후 체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1억 4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한하고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그 시설 그 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이제는 좀 지양할 때가 왔고 정도를 찾아가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각 학교의 그 시설 기준은 굉장히 엄격해요. 저희 그 일반
우리 뭐 관공서나 이런 데보다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져서 학교 시설 기준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선 시군에 각급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관리자들의 어떤 업적 위주에 의해서 내부 연한이 되지도 않은 그 시설을 굉장히 예산을 간접적으로 확보해서 뜯어 고치려는 또 이러한 또 그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그 선출직 뭐 이렇게 지휘부들이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승이 돼 갖고 이게 학교마다 그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그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기관에서, 소관 기관에서 그런 게 처리되는 게 마땅한 거지. 저희 기초자치단체 주 업무도 아닌 타 기관의 어떤 공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귀중한 저희 군비를 쓴다라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때가 됐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시설 관련 개선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경비에 포함된 예산이 있으면 목록과 좀 이런 소요액을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됩을 말씀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